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32회 공인중개사 위기의 중개업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위기의 중개업 시작입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32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업계에 진입해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32회 공인중개사들은 위기의 중개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62강은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이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끝났습니다. 역대급 시험 응시 인원이 응시를 해서 가장 많은 경쟁률을 나타낸 시험이었습니다. 31회 응시자 수가 34만 3,011명에서 32회 응시생 수는 400만 8,492명으로 6만 5,481명의 응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또 응시율이 높았다고 해서 결코 중개업계 진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 논평에서는 바로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중개 환경에서 32회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위기의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입니다. 타다나 배달의 민족처럼 특정 대기업에서 자신의 플랫폼을 들고 나서서 자기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중개업에서의 광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얼마나 좋은 평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무 계약 능력이나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 계약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형 플랫폼이 나옴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모든 물건을 정확하게 광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이용에 구속되다 보면 우리 개인의 능력보다는 플랫폼 이용 횟수나 평점에 따라서 중개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 경쟁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부는 중개수수료가 지금 반값 수수료가 됐는데도 비싸다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소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중개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형 플랫폼이 바로 진출한 이후부터는 그들은 전국적으로 플랫폼 이용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바로 반의 반값 수수료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리담의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골목상권을 지키는 우리 중개업계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또 할인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할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역시 중개 보수 할인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진출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회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숫자를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설령 이루어지더라도 합격생 수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자격증을 취득한 47만 명의 32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만큼 늘어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는 진출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계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예상외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시험 공부할 때는 강남에서 중개수수료 한 번만 받으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개업계에 진입해 보면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거래량이 적고 저가의 부동산일수록 거래량은 많지만 수입이 안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이 계절적 요인이나 또는 어떤 정부 대책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수입이 적은 달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째, 기존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수입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 따라서 거래량도 늘어났지만 지금은 아주 거래가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늘어났지만 이제는 각종 규제에 따라서 바로 세금 관계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중개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해서 거래가 될 때는 전월세가 2년이나 1년으로 거래가 될 때는 활발하게 거래가 됐지만 이제 주택임대차로 4년 또 계약갱신 신청권을 행사 안 하면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4년, 6년이 돼야 전세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거래 부진이 이어진다는 것은 즉 수입이 격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개인별 출중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제 유료 광고가 있고 무료 광고가 있는데 유료 광고 네이버나 다음 또 플랫폼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직방이나 다방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어느 곳에 내 광고 위치가 배치되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고 동영상 또 사진 이런 관리들 설명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돼야 마케팅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광고비를 얼마나 베팅하느냐 광고비를 얼마나 늘려가느냐 무작정 늘리면은 손실만 늘어나고 적자폭만 늘어나겠죠. 상황에 따라서 광고비를 늘리고 줄이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료 광고인 유튜브, 블로그, 카페 같은 것들 특히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료 광고에 대한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중개사고 금액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개사고가 나면 우리는 보통 공제, 자동차 보험과 같은
부동산 공제를 가입해서 우리는 그 같은 사고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1억까지만 됩니다. 1년에 19만 원, 20만 원 정도 내고 일회성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것의 한도가 1억입니다. 지금 1억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 기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10배에 해당하는 10억이라고 치고 190만 원씩 중개사들한테 보험료 부담을 한다 그러면 중개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1억 넘는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중개사가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개사고 한 번만 잘못 일어나면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과 영업적인 타격을 얻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8번째는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영역을 넓혀야 되고 자신의 전공 과목도 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중개업소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자기 동네만, 자기 지역만 중개활동을 해서는 수입이 안 됩니다. 때문에 옆 시군구, 그 이상의 지역까지 우리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톡방이나 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넓히기도 하고 또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에 맞춰서 자신의 전공 과목을 둬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중개업이 잡동사니 일을 다 해서 토지도 하고 건물도 하고 상가도 하고 분양권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주택도 하고 오피스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되는 거면 다 했는데 앞으로 중개활동은 전공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상가를 한다고 해도 상가에서 제과점만 할 수도 있고 식당만 할 수도 있고 레스토랑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가 안에서 프랜차이즈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공 과목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30일의 공인중개사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중개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위기의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투명한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거래가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단계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권리금도 역시 실거래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인정작업,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얼마를 챙겨주고 그 이상은 중개수수료로 컨설팅 요금으로 받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투명하니까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투명한 거래를 안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능력 있는 중개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중개사보다 많이 알고 고객들이 중개사보다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개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절입니다. 불법적인 아니면은 그 애브노멀한 그런 방법으로 자꾸만 하는 것이 유능한 중개사였었는데 이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모든 걸 정직하게 하는 중개사가 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부동산 물건에 대한 브리핑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브리핑을 말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20년 전 이상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은 브리핑 능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물건에 대한 자료,
설명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줬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한, 컨설팅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긴 하였지만 이제 중개업계도 그와 같은 부동산 컨설팅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고객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근거 자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의 손에 쥐어주면 고객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게 판단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0일의 공인중개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중개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기업 플랫폼에 중개업이 진출하고 중개수수료 경쟁이 극에 달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진출이 통제가 안 되고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기존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부진이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개인별 출중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중개사고 금액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해야 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투명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물건에 대한 브리핑 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능력 있고 노력하는 30일의 공인중개사가 32의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으면 바로 위기의 중개업계에서 나의 생존력은 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존력을 늘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력을 제로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32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